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얼굴에 인생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고 더 분명하게 인격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외로울 때도 우리는 말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듣는 이를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이는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단어가 아니라 말투에서 비롯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하나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진심이 되기도 하고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라는 위로도 말투에 따라 따뜻한 품이 되기도 하고 차가운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직접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땀 흘리며 사랑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몸은 점점 느려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말이 곧 행동이 됩니다. 말투가 곧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어떤 노인은 한마디만 해도 주변이 밝아지고 어떤 노인은 말을 할 때마다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어떤 할머니 곁에는 손주들이 자꾸 모여들고 어떤 할아버지 주변에는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말투의 문제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투 때문에 오해를 받고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인데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잔소리로 듣고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이 아니라 말투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어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젊은 사람의 10마디보다 노인의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더욱 따뜻해야 하고,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떠난 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무엇이 남을까요? 재산도, 지위도, 업적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했던 말들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 할아버지는 늘 격려해 주셨어. 그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였어. 이런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은 노년의 품격을 빛나게 하는 말투,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추는 말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말투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 따뜻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 분은 늘 인사를 받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두 분 다 비슷한 연세, 비슷한 형편이셨지만 차이는 단 하나,
말투였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반갑네. 잘 지냈어? 어머, 이 아이 또 키가 컸네? 언제 이렇게 자랐어? 고마워.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어. 웃음이 먼저 나오는 따뜻한 말투였지요. 두 번째 할머니, 박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이게 뭐야? 요즘 세상 참 각박해. 요즘 애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내 나이엔 다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래? 늘 불평으로 시작되는 대화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순덕 할머니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손주들은 방학만 되면 할머니를 찾았고, 이웃들은 큰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할머니께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심지어 동네 강아지들도 할머니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죠. 반면 박영자 할머니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무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 떠났고 이웃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사람들이 냉정해져서 그래라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따뜻한 말을 하는 할머니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만들고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젊을 땐 말보다 행동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말이 행동이 되고 말투가 곧 품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제가 아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한 분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하셨고 다른 한 분은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 나려나. 요즘 관리가 엉망이야. 라고 투덜거리셨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할아버지는 아파트 동대표로 추천되셨고 두 번째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같은 엘리베이터 타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노년의 말은 그 사람의 살아온 마음이 담긴 언어이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노인분들의 말투를 관찰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 더 놀라운 것은 말투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노인분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투가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까요? 먼저 피해야 할 말투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잔소리형 말투. 내가 너 나이 땐 다 했어. 그렇게 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 아직도 그런 걸 모르니?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은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듣는 이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자식과 손주는 조언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면 그들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매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집은 언제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자식들은 정이 없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반복되는 잔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비난형 말투.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다 자기만 생각하지. 세상이 점점 나빠져. 우리 때만 못해. 이런 말은 세상을 단절시키고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세대 간의 벽을 더욱 높이는 말투죠. 비난형 말투는 방어기제의 일종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다른 것을 비난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셋째, 냉소형 말투. 그래봤자 다 소용없어. 뭘 해도 늦었어. 세상에 믿을 건 없어. 다 거짓말이야. 이런 말은 나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늘 어차피 안 될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녀는 할머니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할머니는 손녀가 자신을 멀리한다고 서운해했습니다. 넷째, 피해의식 말투. 내가 늙어서 다 무시당하는 거야. 이 나이에 누가 신경이나 써주겠어? 다들 나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 젊었을 때만 못해. 이런 말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주변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또한 자기 예언의 실현을 만들어 실제로 외면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섯째, 과거 자랑형 말투.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요즘 것들은 고생을 몰라. 내가 너 나이 때는 벌써. 이런 말투는 현재를 부정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게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무 총으로도 재미있게 놀았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손자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걱정 과다형 말투. 그러다가 큰일 날까 봐 걱정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과도한 걱정은 상대방의 도전 의식을 꺾고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6가지 유형의 부정적 말투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말투들이죠.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너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사랑받는 노년의 말투는 따뜻합니다.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다시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내가 와서 집이 훨씬 밝아졌어.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어.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이 한마디에 손주는 더 자주 방문하고 싶어집니다. 감사의 말투는 사랑을 불러옵니다. 감사 표현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많이 속상했겠어.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해결책보다 더 큰 위로를 줍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공감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가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요즘 방식도 나름 좋은 것 같아. 새로운 걸 배웠네. 이 말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엽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말투입니다. 참 잘했네. 보기 좋다. 요즘 많이 밝아졌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기특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노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표정이 밝네. 건강한 모습 보니 안심이다.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뻐. 이런 말투는 진정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듣는 이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지혜를 전달하는 말투도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해. 이런 말투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창업을 고민하는 손자에게 실패해도 괜찮다. 젊을 때 실패는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것은 큰 매력입니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어. 같은 농담을 해도 사람들이 새로워해. 요즘 기억력이 좋아졌어. 옛날 일은 다 기억나거든. 이런 자기 객관화된 유머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귀티나는 말투를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속도를 늦추는 것. 급하게 내뱉는 말은 감정이 실리기 쉽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마음이 담깁니다. 노년의 말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여유롭게 차근차근 말하세요. 평소보다 30% 천천히 말해보세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작은 쉼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둘째, 부드러운 어투 사용. 해라 대신 하면 좋지 않겠니? 해야지 대신 해보면 어때?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단어 하나가 인상을 바꿉니다. 명령조보다는 제안하는 톤으로 말해보세요. 셋째, 긍정의 단어 사용. 안 된다 대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힘들다 대신 조금만 더 해보자. 불가능해 대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언어가 곧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긍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넷째, 표정과 함께 말하기. 미소 지으며 말하면
어떤 말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표정은 말의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배려가 말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한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듣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 침묵의 활용.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투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귀티나는 말투는 결국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의 말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그 말 안에는 세상을 향한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죠. 그럼 이런 말투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 한 번 감사 인사하기. 고마워. 덕분이야. 내 덕에 좋은 하루였어. 감사의 말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보세요. 둘째, 불만 대신 칭찬으로 시작하기. 오늘 날씨가 별로네. 대신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니 좋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대신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같은 상황도 말투 하나로 달라집니다. 셋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 감정이 올라올 때 숨 한 번 고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말해보세요. 그 한순간이 품격을 만듭니다. 넷째, 말투 일기 써보기. 오늘 하루 내 말에 따뜻함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어떤 말이 상대방을 기쁘게 했는지, 어떤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기. 얘야 대신 이름을 부르세요. 영수야, 고마워. 미영이야, 잘했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특별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라는 단어 사용하기. 너는 대신 우리는으로 말해보세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우리 가족이니까. 소속감과 함께함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일곱째, 상황별 말투 연습. 식사 때 맛있게 먹어라 대신 맛있게 먹어. 정성껏 준비했어. 외출 시에 조심해 대신 안전하게 다녀와. 기다리고 있을게. 힘들어할 때 그럴 줄 알았어. 대신 많이 힘들었겠네. 괜찮아질 거야. 힘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습해 보면 더 빨리 습관이 됩니다. 여덟째, 21일 법칙 활용하기. 새로운 말투를 21일간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21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서로 체크해 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노년의 말은 기도와 같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러 하루를 밝히고 인생을 위로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부모를 그리워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따뜻한 말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나를 예뻐해 주셨어. 할아버지는 늘 격려해 주셨어.
이런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올릴 때 그분은 말이 참 따뜻했지. 이렇게 기억된다면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인생 아닐까요? 말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마지막 유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만난 90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할머니였지만 누구보다 사랑받는 분이셨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는 기억이 흐릿해져도 따뜻한 말투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이 세 마디만 반복하셨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했고, 가족들은 할머니께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투의 힘입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몸이 불편해져도 따뜻한 말투는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계속해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투 속에서 당신의 인생이 더욱 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춥고 긴 겨울을 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투가 누군가에게는 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말투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말투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사랑받는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